미리 써본 대통령 윤석열 탄핵 심판 결정문 2024 12 30일 2024원 나팔 판시사항 1.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가 적법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적극 2. 형사소송법상 엄격한 증거법칙을 탄핵 심판 절차에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소극 3. 국회가 제출한 검사 작성 조서 등 전문 증거의 증거 능력 인정에 관한 적법성 여부 적극 4. 국회 의결 절차의 위법 여부 소극 5. 비상계엄 선포와 그 과정에서 국회 봉쇄선관위 장악주요 인사 체포 지시가 헌법상 직무집행에 관한 중대한 위배 행위인지 여부 적극 6. 위헌 위법 행위의 중대성과 탄핵 사유 해당성 7. 피청구인을 파면할 것인지 여부 적극 결정 유지 1. 탄핵 소추 사유의 특정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서에 기재된 대통령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제1호 발표 국회 봉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장악 시도 주요 인사 체포 지시 등의 행위는 모두 개별적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으며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도 이에 관해 충분히 방어할 수 있으므로 탄핵 소추 사유는 특정되었다. 2. 형사소송법상의 엄격한 증거법칙 적용 여부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과 달리 징계적 성격을 가지며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은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할 뿐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등에 따른 공판중심주의 전문증거 제한이 탄핵 심판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피청구인 측이 검사 작성의 조서가 형사소송법상 증거 능력을 얻지 못한다라며 증거 능력을 부정하나 이는 탄핵 심판의 본질과 절차에 부합하지 않는다. 4. 검사 작성 전문 증거의 채택 결정 적법성 헌법재판소는 이미 형사소송법상 전문 법칙을 완화해 탄핵 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음이 확립되어 있다. 국회의 소추위원이 제출한 김용현 여인형 등 검찰 전문 증거 역시 탄핵 심판에 필요한 사실 인정을 하는데 사용 가능하다. 이 점에 대해 형사소송법과 다른 탄핵 심판, 헌재의 정당한 증거 채택 결정에서 밝힌 바처럼 헌법재판의 목적상 합리적 개연성에 기초한 증거 채택은 정당하다. 4. 국회 의결 절차의 위법성 여부 비상계엄의 위법성 국회와 선관위 등의 봉쇄 및 체포 지시 등에 대하여 국회가 사실조사를 일부 진행하였고 국회법 제130조에 따른 조사 권한을 자율적으로 행사하였으므로 탄핵소추 의결 절차에 중대한 하자는 없다. 5. 비상계엄 선포 및 그 집행 행위의 위헌 위법성 비상계엄의 절차적 적법성 헌법 제77조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국무회의 심해 국회 통보 등을 엄격히 요구하나 피청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국무회의 심의를 사실상 무력화하고 국회 통고도 지체 없이 하지 않았으며 실제로는 정족수를 충족하지 않은 채 계엄을 졸속 선포하여 헌법 및 계엄법을 위배하였다. 포고령 제1호 국회정당 언론 등 모든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하고 영장주의를 배제하는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내용을 담아 헌법상 권력분립 및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 국회 봉쇄 무장병력 특수전 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등과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를 물리적으로 봉쇄저지함으로써 입법부의 기능을 본질적으로 마비시켰다. 이는 권력분립과 국민주권주의에 정면으로 배치되어 중대한 헌법 침해에 해당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시도 독립적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무력으로 선거장악하여 선거관리에 관한 핵심 기능을 차단 폐지하려 하였고 서버 자료를 불법 압수하려 한 행위는 헌법 제114조 이하 보장된 선관위 독립성을 침해하였으므로 중대한 위헌 행위이다. 주요 인사 체포 지시 대통령 권한을 이용해 국회의원 정치인 선관위 관계자 등 특정 인사를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지시함으로써 헌법상 영장주의와 신체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였다. 6. 행위의 중대성과 탄핵 사유 대통령의 위행위들은 헌법과 법률을 현저히 위배하였고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전면적으로 흔드는 국헌문란적 성격을 지닌다. 이는 대통령 탄핵 사유의 중대 성명 백성 요건을 충분히 충족한다. 7. 결론 파면 여부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주권과 의회민주주의의 근간을 침해하고 헌법소 의지를 저버린 것으로서 대통령으로서의 책무와 국민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한 행위다. 그 파급 효과가 심각하고 대통령직을 유지하게 되는 것은 헌정 질서를 회복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청구인을 파면함이 정당하다. 참조 조문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66조, 제69조, 제74조, 제77조, 제89조, 제95조, 제111조, 제113조 제1항, 제130조, 개헌법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9조, 제14조,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49조, 제53조, 제65조, 형사소송법 제312조 증거능력, 제307조 증명책임 등. 참조 판례 1. 헌재 2004.5 14 2004 온라인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2. 헌재 2017.3 10 2016 온라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3. 대법원 1997.4 17 95도 23만 3695도 23만 3795도 2338전 도안 조태우 내란죄 사건 4. 헌재 2021.10 28 2021원 나일법관 임성근 탄핵 심판 당사자 청구인 국회 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정청래과 대리인 명단은 생략.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과 대리인 명단은 생략.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유 1. 사건 개요. 가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5월 10일 제20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여 국정 수행을 하던 중 2024년 12월 3일 전시사변 등 헌법 제77조가 예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 비상계엄의 선포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국회 통고 의무도 이행하지 아니한 채 졸속으로 이루어졌고 계엄사령부 명의로 발표된 포고령 제1호는 국회 정당 등 모든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등 공권력을 남용한 대표적 위헌 조치로 평가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봉쇄저지하기 위해 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병력, 경찰력 등을 동원하여 국회를 물리적으로 봉쇄하고 독립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무력화하고자 하였으며 영장 없는 주요 인사체포를 지시하였다. 국회는 대통령의 위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현저히 위배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 2024 12 14 제적의원 300명 중 200인의 찬성으로 탄핵 소추안을 의결하였다. 국회 소추위원은 2024 12 15 헌법재판소에 탄핵 심판을 청구하였다. 본 탄핵 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 위법 행위가 인정되는지와 인정될 경우 그 중대성이 대통령 파면을 정당화할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2. 심판 대상. 본 심판 대상은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였는지 여부 및 그로 인해 파면 결정 탄핵 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 선고되어야 하는지이다. 3. 이 사건 심판 진행 과정. 1. 헌법재판소는 2024년 12월 16일 사건을 접수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였다. 변론준비기일 0회, 변론기일 0회 개최. 국회 및 대통령 측이 제출한 각종 서증과 전문증거 검찰 작성 조서 등 채택. 형사소송법과 다른 탄핵 심판, 헌재의 정당한 증거 채택 결정의 취지에 따라 대통령 측이 이를 제기한 전문증거기명현 인형 진술조서 등도 탄핵 심판의 특성상 증거로 채택. 이 피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을 원용하여 검찰 조서는 피고인인
대통령이 부인하면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탄핵 심판은 형사 절차와 달리 합리적 개연성과 징계 책임 여부를 판단함이 목적이고 헌법재판소법 제40조 단서는 탄핵 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토록 한 이상 전문법칙이 완화되는 것은 정당하다. 4. 적법요건 판단. 가. 소추 사유의 특정. 국회 소추의결서에는 피청구인의 위헌위법 행위가 1. 계엄 선포 절차 위반, 2. 포고령, 제1호 발표 및 인권침해, 3. 국회 봉쇄, 4. 선관위 무력화 시도, 5. 주요 인사, 체포 지시 등으로 유형화되어 있고 이는 특정성과 개별적 사실관계가 충분하다. 나. 국회 의결 절차 하자 여부.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형사절차 수준의 증거 수집 조사가 생략되었다 등 주장은 국회의 탄핵 소추안 의결을 무효화할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아니다. 국회법 제130조에 따라 국회가 재량으로 탄핵안 조사 의결 시점을 결정하는 것은 헌법상 권력 분립과 의회 자율권의 범위에 속한다. 따. 형사소송법 준용 및 전문법칙 적용 여부. 피청구인은 검찰 조서 등 전문 증거가 탄핵 심판에서 증거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탄핵 심판은 형사재판과 달리 합리적 개연성에 기초한 사실 인정이 허용되므로 전문 법칙을 그대로 엄격 적용할 것이 아니라 탄핵 심판의 목적과 성질에 맞게 완화 적용한다. 대법원 판례 84는 654와 인사혁신처 지침 헌재 판례 2021원 나일 등에서도 징계 탄핵 절차는 형사 절차와 목적이 달라 무죄 추정과 동일한 수준의 엄격 증명이 요구되지 않는다. 라. 8인 재판관으로 진행된 심리의 적법성. 본건 심리는 헌법재판관 9인 중 1인 결혼이 있는 상태에서 8인이 참여하였으나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은 재판관 7인 이상 출석 심리 시 결정 가능함을 명시한다. 피청구인 측이 9인 구성 아닌 8인 구성은 부당이라 주장하나 이는 탄핵 제도를 방치하는 결과가 되어 허용될 수 없다. 5.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 주장에 관한 판단. 피청구인은 검찰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 등 전문 증거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탄핵 심판은 헌법수호와 공직배제라는 목적을 지닌 징계적 절차로서 형사법정 수준의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지 않는다. 적법요건 판단에 관한 대법원 판례 84는 654 형사소송법과 다른 탄핵 심판, 헌재의 정당한 증거 채택 결정에 의하면 전문 증거도 충분히 채택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6. 탄핵의 요건. 가.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법률 위배. 대통령은 직무 수행에서 헌법 제66조 제2항에 따라 헌법을 수호 준수하고 국민주권과 권력 분립의 원칙을 존중할 의무가 있다. 또한 계엄을 발령하는 경우 헌법 제77조가 정한 요건과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피청구인 윤석열은 이를 위반하여 민주헌정 질서를 침해하였다. 나. 위배 행위의 중대성. 대통령 탄핵은 공직 파면이라는 중대 결과를 초래하므로 행위의 위헌위법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한다. 본 사건에서 피청구인은 비상계엄을 사실상 자신이 속한 정치적 이해관계와 국회 억압, 선관위 무력화 등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남용하였다. 그 폐해와 파급력은 헌법질서 전반에 치명적이다. 7. 본안 판단. 가.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적법성 위반. 1. 헌법 제77조 준수 여부. 대통령은 전시사변 등 국가 비상사태를 요건으로 계엄을 선포할 수 있으나 본 사안은 정치사법 갈등이나 예산 갈등 등 사유가 계엄의 적법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국무회의 심의도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회 통고도 지체 없이 이루어지지 않아 헌법 제77조 위반이 명백하다. 이 계엄법 위반. 계엄법 제3조, 제4조의 공고통보 의무, 제5조의 계엄사령관 임명 절차 등이 지켜지지 않았다. 또한 헌법 제82조 문서주의 부서 제도와도 배치되는 등 중대한 하자를 내포한다. 나.
포고령 제1호의 위헌성 1. 내용상의 문제 국회 정당 언론 등의 활동을 전면 금지하고 사실상 영장주의까지 배제하여 국민 기본권을 포괄적으로 박탈한다. 이는 과잉금지 원칙을 심대하게 위반하고 국회의 입법권 및 정치적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 이 형식상의 문제 계엄사령관 명의라 하나 실제로는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핵심 결정한 후 서명 형식만 갖췄다. 국무회의 심의 없이 부서 없는 포고령을 발표한 것은 헌법상 권력 분립과 문서주의 원칙에 반한다. 따. 국회 봉쇄행위 1. 무장 병력 투입 특전사 수도방위 사령부 등 군 병력, 경찰 기동대가 국회 출입문을 봉쇄하고 의원 등 입법 활동을 물리적으로 저지하였다. 입법부 기능을 사실상 해산 또는 억압한 것으로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를 파괴한다. 이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 훼손 대통령은 국회 감시견제 아래 권한을 행사해야 하며 국회는 계엄해제나 대통령 탄핵 여부를 논할 권한이 있다. 국회를 무력으로 장악하려는 시도는 곧 국헌문란에 해당한다. 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장악 시도 1. 헌법상 독립기관 침해 중앙선관위는 헌법 제114조가 규정한 독립적 기구이다. 무장 조직을 투입해 선관위 서버와 자료를 강제 압수하려 한 것은 헌정 질서를 뒤흔드는 중차대한 위배 행위다. 이 민주선거제도 본질 침해 정치적 중립의 선관위를 강제 장악하면 국민주권 행사인 선거가 사실상 무력화된다. 이는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마. 주요 인사체포 지시 1. 영장 없는 체포구금 국회의원 등 반대 세력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토록 지시한 것은 헌법 제12조의 영장주의와 신체의 자유를 정면으로 배격하는 것이다. 이 정치적 반대자 탄압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 형사권을 남용, 주요 인사를 무력화하려 시도함으로써 권력 남용이 극에 달했다. 8. 파면 결정을 할 것인지 여부 가 대통령의 헌법 위반 정도와 영향 본 사안에서 대통령은 계엄 선포권과 군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무력화하고 선관위를 장악하려 하였으며 반대파 인사를 체포구금토록 했다. 이는 곧 헌정질서의 파괴, 권력 분립과 국민주권주의 훼손, 기본권 전면 침해 등을 야기하며 헌법 준수 의무를 심대히 위배하는 행위이다. 라. 국가적 손실과 헌법수호 이익 비교 형량 대통령 파면은 임기 중 국민이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을 박탈하고 국정 혼란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그 행위가 헌법 질서 파괴의 성격을 띠고 있어 이를 방치할 경우 민주헌정의 근간이 뒤흔들리는 중대 사태가 초래된다. 따라서 탄핵에 따른 헌법 수호 이익이 훨씬 크다. 따. 소결 피청구인의 위배 행위는 헌법 질서에 치명적 손상을 주는 국헌문란 행위로서 국민 신임을 근본적으로 저버린 것이므로 파면을 정당화하기에 충분하다.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피청구인을 파면 탄핵 인용하기로 결정한다. 9. 결론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는 그 중대성과 명백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국정 수행의 총책임자인 대통령이 헌정 질서를 뒤흔드는 계엄령 남용, 국회 봉쇄, 선관위 장악 시도 등을 감행한 점은 용납될 수 없는 수준의 위헌위법 행위이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 재판관 1인 보충 의견 포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2025 4 마이너스 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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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재판관